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윤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아입니다. 네, 이제 쭉쭉 뻗어갈 일만 남았겠다 싶었던 국내 증시가요, CPI라는 벽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네. 예상보다 이게 또 높게 나오면서 국내 증시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닥은 그래도 오늘 상당히 선전합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 다 만회해줬죠. 그리고 상승으로 돌려나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코스피가 여전히 1%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CPI가 시장에 쇼크를 준 가운데 그 외에 별다른 재료도 좀 부재한 시장인데요. 오늘 그나마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르고 있고요. 네. VT라든지 클리오 같은 일부 화장품 종목들도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로봇주들도 좀 간헐적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테마를 전체를 다 이끌어줄 만한 강력한 재료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요. 조금은 애매한 그러한 시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종목별로 각계격파해 보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 비법을 저희와 함께 알아볼 텐데요. 랭킹쇼와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랭킹쇼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전화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맞이해 드리고 있고요. 유튜브 댓글창에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하게 종목 전략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 문의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댓글창도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네. 분들 와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버리파님 오셨군요. 미나영님 이쁘십니다. 버리파님께서 이 의상 보더니 프란체스카 모르실 테니 괜찮아요. 프란체스카 알아요? 프란체스카 들어봤어요. 마녀 아니에요? 그 예전에 그 시트콤이 있었어요. 안녕 프란체스카 해가지고 이런 복장, 시꺼멓게 약간 고혹적인 분위기로. 오늘 그리고 뒤에 저희가 또 배경이 보라색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좀 더 그런 분위기가 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하여튼 뭐 시간 되면 프란체스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정확히 이런 분위기가 이래서 이 얘기했구나 바로 알 겁니다, 메라잉커. 네, 오늘 뭔가 이 의상빨이 좀 있나 봐요. 네. 러버스기님께서도 오랜만에 출석 체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이거 뒤에 뭐죠? 이거 뭐 이게 프란체스카요. 이분입니다. 아니, 보셨죠, 이거 여러분? 방금 귀신 지나간 거 아니에요? 이게 잠깐 느낌이 있다가 비슷해요. 의상이에요. 의상이요. 그렇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워요 또. 아니 지금 네. 막 많은 분들이 다 웃고 계시네요. 공부하자님, 그렇죠. 심혜진 배우님 정말 저 때 저 시트콤 진짜 재밌게 봤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래요. 러브스기님도 심혜진이었구나. 아니 버리파님 이쁘십니다. 무조건 점점점이 되게 그 안에 협박당해서 약간 많은 의미가 함축된 것 같죠? 그래요. 자, 오늘 뭐 시작부터 이나이커 의상 얘기로 정말 떠들썩한 상황입니다. 네. 자, 아스트랄님, 희망, 인내, 행복님, 준호님까지 인사를 주고 계시는데요. 이 의상 얘기만 하는 곳이 아니죠. 네. 여기를 또 종목 진단을 저희가 해드려야 되니까 종목 진단 바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네. 2월 14일 맞다.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 또 랭킹 주제를 제가 발렌타인데이 특집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이거 달달한 랭킹을 준비하셨나 봐요? 네, 맞아요. 그래서 키워드도 발렌타인데이인데요. 저 초콜릿 보기만 해도 달달하죠. 그쵸. 저 초콜릿 초콜릿 진짜 드셨어요? 좋아하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초콜릿 준비하세요. 저희끼리 이따 나눔이라도 좀 하죠. 없어요. 그래요? 네. 정말 칼 같군요. 자, 발렌타인데이 어떤 네. 주제입니까? 네, 오늘의 주제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초콜릿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는 오. 이걸 주제로 잡아왔는데요. 네. 이게 발렌타인데이가 또 저희 좀 이렇게 초콜릿을 주고받는 그런 날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들이 과연 초콜릿을 가장 많이 먹을까 이게 좀 궁금했고요. 최근에 또 영화 원카 아세요? 맞아요. 그거 초콜릿 공장이죠? 네, 맞아요. 그 윌리 원카의 초콜릿 공장에 나오는 원카까지 뭐 최근에 나오고 있으니까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초콜릿을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 생각인데 네. 미국이 제일 크니까 압도적으로 소비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네. 아, 미국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또 미국인가 봐요? 아니요, 저는 약간 몰라요. 당연한 모양인데. 아니. 네. 순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네.
근데 또 초콜릿 하면 스위스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 스위스 그 대표하는 그거 초콜릿 있잖아요. 요거. 융프라운가? 뭐 하여튼 아, 뭐. 토블. 아니, 그 모양의 초콜릿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그 비싼 거. 스위스 거 맞죠, 그거? 네, 맞을 거예요. 맞아요. 자, 독일. 그리고 영국은 왠지 뭔가 별로 안 먹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영국. 프랑스, 영국은 독일. 차를 마시나요? 차? Can 아, I have some cup of tea? 이런. 초콜릿은 안 누구 먹나요? 따라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 네. 개인적인 선입견이긴 하지만 독일, 프랑스, 영국은 뭔가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의외로 벨기에가 없는 게 좀 그러게요.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자, 초콜릿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바로 준호님께서는 크크 한마디. 그래요. 저희끼리 이상한 얘기도 좀 많이 했죠. 네. 보고 웃으셨으니 뭐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달달하게 저희가 시작을 해봤는데요. 네. 종목 진단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함께할 우리 전문가님은 최병훈 전문가님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진단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자, 전문가님 마이크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가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갑자기 가슴이 뜨끔해지는 아이디를 갖고 계시는군요. 공부하자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자, 공부하자님의 종목은 바로 K옥션입니다. 매수 가격이 5,390원이고요. 그리고 10% 비중입니다.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이게 제가 사고 나서 떨어지기만 해요. 목표가 얼마 잡고 대응할까요? 이거거든요. K옥션이 사실 지난 12월이죠.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단기간에 굉장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고점 찍고 저렇게 계속 쭉 내려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K옥션 이대로 아쉽게 좀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 번 더 도약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K옥션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거 사고 나서 계속 떨어진대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도전 급등하고 나서 주가가 계속 빠질 때 사서 그렇습니다. 이제 테마주 같이 형성되는 주식은 급등할 때 그날 첫날 사야 되지. 만약에 급등하고 나서 그 계속 걸려내릴 때 사면 사자마자 물리는 거죠. 그래서 테마주가 맞지 않는 투자자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의 고점, 작년도 고점도 그렇고 계속 빠진 것은 K옥션은 이제 경매 미술품 이런 거 경매 회사죠. 그러면 수수료를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경매가 많이 진행된다든지 뭐 시장이 미술품 시장 활성화된다든지 그래야만 이제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21년도에서는 평상시보다 매출액이 한 58% 증가되고 20년도보다는 이익도 136억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27% 줄고요. 작년에 56% 매출이 줄고 적자전환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즉 경매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다는 거죠. 경기도 침체되면서 미술품 이렇게 경매는 한 50% 정도 줄었고 시장이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주는 그런 어떤 시장입니다. 그러면 침체되고 있는데 그 시장 산업이 그 관련된 주식은 잠깐 테마로 잠깐 어떤 조각 투자라든지 뭐 어떤 좋은 수십억짜리가 경매에 나왔다든지 그러면 잠깐 바람 불고 끝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정보는 아예 쳐다보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사서 투자를 해서 그렇습니다. 적자 회사입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최근에 과거에 22년도 이렇게 상장하고 계속 빠졌잖아요. 작년도 23년도는 이제 여기서 주식이 많이 올라갔었죠. 이렇게 테마식입니다. 조각, 미술품도 조각 투자하고 뭐 그러면 시장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수수료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로 활성화되는 아직 조각 투자 활성화되진 않았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미술품이라 이런 게 코로나 시대 때는 많이 수혜를 이제 조금 뭐 전시회도 가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이자가 높아지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고금리 시대에. 그래서 그러면 그조차도 여유가 있어야 미술품을 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생각을 든다면 관련된 종목은 전부 다 관심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단타 자체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번에 2월에 나오는 뭐 80억 정도의 이호환 작품을 여러 가지 경매를 한다니까 잠깐 떴습니다. 하루에 떠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치지 못하고 내려가서 이건 추세 하락을 추세 반전을 하려고 그러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이 저점을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올라갈 모멘텀 없는 것도 적자 기업인데 그런데 잠깐 내려와서 제가 5,300원에 여기 산 거잖아요. 어제 그저께 많이 빠졌다 생각해서 이때 당시에는 저거 투자를 해서 개념이 다르게 올라갔죠. 이렇게 시세가 나지 않아 이렇게 강풍이 불어닥쳤잖아요. 그럼 이건 끝없이 제자리까지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은 빨리 손절하는 게 정답이라고 보고 저는 손실이 뭐 200원도 안 되니까 저는 오늘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관심 갖지 마시라. 제가 성장하지 않은 산업, 기업은 결국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윤 추구를 하지 않으면 기업의 생존 목적이 없는 거고 영속성, 10년, 20년, 100년 뒤에도 그 기업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물론 이 기업은 뭐 경매회사로서 좋은 회사니까 살아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업황 자체가 안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 테마주 움직일 때도 관심을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만 내 소중한 돈을 물려서 있지는 않고 잃지는 않는 거죠. 손절 안 하고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성장이라면 갖고 있어도 되지만 그러지 않고는 전략 매도 하신 게 지금 적게 손해났을 때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현재가에서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K옥션을 받으렸습니다. 사고 나서 계속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셨는데 아쉽게도 K옥션 이 경우에는 전량 매도를 해보시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다른 종목에서 더 발빠른 수익, 큰 수익을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K옥션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진단 해드렸습니다. 오늘 발렌타인데이라 그런지 초콜릿 이야기도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거 삼촌이 받는 건 아니다. 이건 뭐예요? 그 남자친구나 이런 뭐 연인끼리 주고받는 거지 삼촌한테는 초콜릿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의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보통 많이 삼촌이라고들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물님께서는 티티님께서는 차공의 거는 초콜릿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한마디를 남겨주신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여기 지금 유창호님께서 네? 댓글창에요. 네. 모함을 했어요. 제가요? 네. 미나인 거 흑화 맞아요. 지금 화면 안 나가는 동안에 저 때리고 있어요라고. 저는 이제 나가니까 이제서 다른 왜 그래요? 가면 쓴 거예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의상을 획 바꿔 입으면 캐릭터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죠? 생활의 꿀팁. 정말 이게 이렇게 한순간에 모함을 당할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모함 조심하시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희망 있는 행복님이 저 믿는다잖아요. 역시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이 많은 창호 삼촌이 참아요? 참아야죠. 어떡하겠습니까? 미나이코님한테 맞는 거 포상 아닌가요? 포상일 수도 있어요. 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죠. 어쨌든 이런 수많은 의견을 뒤로 하고 다음 종목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도담님께서 보내주신 이 종목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네. 두산 로보틱스. 이거 오늘 좋잖아요. 와, 시원합니다, 오늘. 오늘 간만에 좀 시원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84,400원인데 아직은 좀 메꿔야 할 갭이 남아있어요. 지금 앞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91,000원에 40%나 들고 계신 상황인데요. 아이고, 그럼 오늘 급등 전에는 상당히 고민과 걱정, 번뇌가 많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 두산 로보틱스가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효자템 같은 역할이었거든요. 그렇죠. 꾸준히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맞아요. 연말 기분 제대로 느끼게 해줬던 그런 종목인데 새해가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 말썽쟁이가 되면서 약간 좀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는지와 함께 어떠한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산 로보틱스인데요. 한동안 조정을 받다가 오늘 이제 9%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다시 오를 수 있을까요? 네, 반등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전체 시장이 안 좋은데 로봇주는 반등하고 그동안 좀 빠진 거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한 주식들은 추세적으로 좀 갑자기 많이 빠지고 나면 이익 실현이 나오는 거죠.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반등할 때 처음에는 좀 반등이 커요. 그다음부터 반등이 계속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이제 양극재 강풍이 불면서 7월 26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잠깐 많이 내려왔다 한 번 반등할 때 잠깐 반등하고 그다음부터 반등 다운 반등도 공매도 금지시켜도 크게 오르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탄력성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32,000원 이게 124,000원까지 이렇게 갔다가 내려온 거죠. 내려왔으니까 여기 저점까지 보면 67,000원이에요. 거의 반타작가 50% 정도 내려왔죠. 뭐 우량주라고 보고 있으니까 두산그룹주에서 로봇 회사니까 협동 로봇의 뭐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실적도 나아지고 좋아질 걸로 보여요. 아직은 뭐 적자인데요. 우리가 보면 협동 로봇의 일반적으로 우리 전시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큰 코엑스나 이런 데 가면 커피 머신 로봇팔 커피 머신 팔이 있죠. 그 커피 같은 거 이렇게 타준 거 자동으로 다 해놨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그런데 이게 이제 대중화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아직까지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데 주가가 뭐 너무 앞으로 모든 게 금방 바뀔 것 같게 올라가면 다시 내려와서 반전하다가 실적이 나올 때까지 박스권을 계속 그리게 됩니다. 주가는. 그래서 종목은 보시면 이 종목 이렇게 올라간 것도 지금 시가총 5조대인데요. 그 시가총 5조대 지금 거의 한 뭐 10조 가까이 갔다 내려온 거죠. 그러면 반전하더라도 가격을 자꾸 이 주가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기술적 반등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에 보시면 가격 데이터 거기 없어서 이제 9만 원 정도죠. 여기에 보시면 22평선 정도에서 9만 원 매물대가 여기서부터 매물이 많아요. 자, 매물이 83,000원부터 9만 원까지 많기 때문에 올라가다가도 쉽게 금방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거래가 실리고 있지만 첫 번째 반전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가면 또 다시 급하게 내려갈 때는 급하게 내려옵니다. 이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 가서 그래서 이제 여기 결국은 수급도 보시면 전체 우측 하단에 보면 이렇게 개인만 사고 있죠. 1월 달부터는 많이 사고 있죠. 빠졌다고. 12만 원 갈 때는 안 사고 내려오니까 많이 산 거죠. 많이 내려온다고. 그런데 기간도 계속 팔았고요. 이미 기간은 팔아서 일반적인 매매 기간, 연기금 말고는 매매 기간은 팔아가지고 저 PBR주나 다른 데로 갔습니다. 외국인들 1%도 안 되고 지분. 개인만 사가지고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오늘은 테마식으로 올라가니까 쉽게 올라가면 또 쉽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익을 못 내고 있는 상태, 절대적인 로봇주도 고평가입니다. 나중에 남들이 아무도 관심 없이 막 폭락해서 고점 대비 80%는 빠질 걸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적 안 나온 것은 70%, 80%. 그 빠지면 그때 이제 사가지고 몇 년을 보면 몇 배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등 시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87,000원인데요. 87,000원 목표가 드리겠고요. 손절가도 같이 22평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종가 기준 78,000 분기하면 전략 매도 하시고 목표가는 87,000 가면 팔고 나오고 지금 현재 로봇을 내려왔다고 사신 분들은 전부 다 초보 투자자들이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실적이 받쳐주지 않지만 강풍이 막 불을 닥칠 때는 그냥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랬다가 22평선 밑에서 매매하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87,000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까지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로봇 종목들 이제 좀 추세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꼼꼼하게 좀 꿀팁이라든지 진단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채팅창 잠깐 볼까요? 네. 이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훈훈해요. 제가 삼촌을 자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처하는 거예요? 창호 앵커 삼촌 스타일 아니다. 삼촌 아니다. 옛날이랑 똑같다. 이런 훈훈한 한마디씩 제가 진짜 절로 미소가 나오네요. 사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썩 좋지가 않거든요. 이상하게 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오늘 눈을 딱 떴는데 눈이 계속 부어있고 충혈돼 있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방송하지 딱 왔는데 이런 훈훈한 분위기 속에 진짜 진심으로 미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분이 갑자기 확 좋아지네요. 네, 뭔가 갑자기 얼굴 안색도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이렇게 텐션 오른 김에 이거 5위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초콜릿 먹었다 생각하고. 달달하게 네. 좀 중간중간 달달함을 저희가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발렌타인데이니까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이렇게요? 네. 근데 잠깐만요. 저 가슴이 아픈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삼촌 초콜릿 몇 개 받았나요? 몇 개 받으셨어요? 침묵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여자가 주는 날인데 오늘. 슬프고 좀 불편하네요. 네, 자, 그럼 5위 가겠습니다. 5위 저도 많이 공개해주세요. 소비하고 싶다고요. 5위는요.
영국! 이거 뭐예요? 아, 1년 동안 2.9kg? 네, 한 사람당. 그래요. 한 사람당 초콜릿을 2.9kg을 먹는 겁니다. 저것도 되게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이 먹는 거죠. 저 1년 동안 먹는 초콜릿 합해봤자 500g 안 될 것 같은데? 쌀 한 포대가 몇 킬로그램이죠? 쌀 한 푸대는 되게 다양하죠. 10kg도 있고 20kg도 있고. 아니 2.9kg이면 이만큼 있는 거 아니에요? 초콜릿에? 와, 영국도 그렇게 많이 안 먹는 편이 아닌데 이게 5위입니다. 그래요? 네, 영국이 5위를 기록했군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영국이 5위일 것 같긴 했는데 왜요? 왠지 뭔가 그 달달한 거 안 먹을 것 같은 나라 이미지여가지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먹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도대체 1위 하는 나라는 얼마나 많이 먹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잠시 후에 하나씩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7.94g씩이래요. 하루에 그걸 또 바로 또 계산을 해보셨나 봐요. 진짜 매일 꾸준히 먹어야지 저렇게 먹을 수 있겠군요. 그래요. 당 걸린다라는 매일 꾸준히 7g씩 먹는 것도 쉽지 않아요. 조그만 하나씩 까먹으면 매일 한두 개씩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먹는 거죠? 밥. 당과 탄수화물. 밥을 꼭꼭 씹어 먹어서 거기서 단을 소화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듣기 싫었나 봐요. 다음 종목 진단 가볼게요. 자, 아니, 왜 갈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소개해 주세요. 자, 다음 종목은요.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화를 한번 받아볼게요. 네. 소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고영 고영이요? 네, 자, 17,100원에 20%. 17,100원에 20%. 그러면 고영, 이 매수하신 지가 제 생각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한 6일 정도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 얼마 전에 고영이 2만 원도 넘었다가 다시 좀 내려왔는데, 그러면 고영,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 걸까요? 잘 팔아야 되겠으니까 전문가님 조언을 듣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고영, 매수하신 지 오래된 건 아닌데 약간 불안하셨던 모양이에요. 자, 팔아야 되는 종목인지 갖고 버텨볼 만한 종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고영 갖고 계십니다. 사실 얼마 전에 좀 바짝 좀 올라갔던 종목인데 2만 원 또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 그래도 오늘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약간 불안하신 모양이죠. 이대로 보유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매도를 해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좋을까요? 네, 현재는 보유를 하시고 요즘 이제 반도체가 워낙 이제 바람이 불어들어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반도체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AI 반도체, 뭐 가속 반도체 말고 나머지 일반 반도체 관련된 부품이나 뭐 소재 장비 쪽도 대다수 수급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즉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반도체가 워낙 시대가 들어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고영은 이제 검사 이제 납땜한 거 그런 걸 검사하는 뭐 3D로 검사한다 이렇게 검사하고도 수술 관련된 사업부터 하고 있고 하는데 대다수가 정밀 측정 검사 쪽입니다. 그래서 전체 반도체 산업이 아주 좋아야만 실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올해 1분기까지도 계속 실적은 크게 증가가 안 되고 있고 작년에 한 절반 정도 줄었는데요. 그래서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오는데 주가는 이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기 때문에 고평가죠. 과거에 이 검사 장비 이런 것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10배대 가면 정말 많이 갔어요. 지금은 내년도 즉 25년도 영업이익이 한 4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이렇게 컨센서스 나오는데 그게 지금 1조 2천억 정도인가 30배잖아요. 고성장을 하는 주식은 아닙니다. 산업이. 물론 이제 워낙 2,500억 정도 21년도 IT가 아주 좋고 반도체 좋을 때 2,500억 정도 이렇게 매출이 나와가지고 400억 이익이 나왔어요. 414억. 그때만큼 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AI 반도체 관련된 건 가면 갈수록 좋아지지만 길게 보면 삼성전자의 어떤 뭐 반도체 클러스터 이쪽에 해서 장기적으로는 좋아지지만 시간이 걸린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천천히 좋아질 걸 보고 올해는 작년보다 한 두 자릿수다 한 10% 정도 매출이 늘어나니까 그나마 좀 나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 주식은 좀 보면 21년도 반도체 업황이 아주 좋을 때 테스트도 많이 하고 그럴 때는 주가가 31,000원까지 간 적 있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보시면 하락이 여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완전히 늦게 시작했죠. 이제 다른 반도체, AI 반도체가 늦게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팔 때는 아니려 보유를 해서 목표가는 평균적 목표가 21,000원이고요. 최근에 1월 고점 돌파부터 21,000원,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24,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시고 1차 목표가 21,000원, 2차 목표가 24,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도 중요하죠. 최근에 저점을 붕괴하면 안 되니까 손절가는 기본적으로 16,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를 해보시는 걸로 전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만족되셨습니까? 2만 원 생각했는데 2만 1,000원, 2만 4,000원 하니까는 보유 잘해서 잘 네. 팔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궁금한 종목 있으면 전화 주세요. 우리 앵커님도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가뿐하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고영까지 아주 속 시원한 종목 진단 해드렸습니다. 네, 고영 하니까 고영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요? 이 고영 네. 그 젊은 상태로 가라는 거예요? 네, 젊어지라고. 젊어지라는 얘기예요? 네. 아주 좋네요. 갑자기 정말 애드리브의 향연입니다. 랭키쇼 씨가 참 저희도 미리미리 데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마음의 근심을 내려놓고 웃으면서 투자하시면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종목 진단, 벌써 30분이 넘어가는데요. 빨리 가야겠어요. 자,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한 종목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단골 손님이 오셨는데요. 네. 절파고 TV님. 그렇습니다. 크래프톤. 와, 이거 걱정이 진짜 대단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아니, 크래프톤인데 제가 단가를 보고 좀 놀랐어요. 이게 앞자리가 5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50만 원에 20% 보유비중 들고 계신데 제가 사연을 좀 읽어볼게요. 청약을 잘못해서 지금까지 홀딩 중인 종목인데요. 반타작이 되었네요. 이 반타작 그나마 나은 게 저점이 14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그래도 잘 버티셨습니다. 와. 언제부터 서서히 놔주면 될까요? 이제는 놔주실 생각을 하고 계신가 봐요. 네네네. 물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크래프톤인데 반타작이 되었다. 언제부터 놔주면 되냐? 이게 지금 질문으로 남겨주신 겁니다. 크래프톤은 어떻게 해볼까요? 네, 반타작이 3분의 1 타작까지 올라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타작이란 이제 한 20-30% 손실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사실 이제 이 배틀그라운드 이쪽은 안정적 이익이 나오는 회사예요. 영업이 20년도 7,700원, 6,500원, 7,500원, 작년에 7,600원, 올해 7,800원, 내년에 8,900원. 그럼 과거의 영업이익을 다 돌파하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게임사 중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회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1인칭 슈팅 문제, 배틀그라운드 이런 것은 워낙 인기가 좋은 게임들이기 때문에 장기 롱런한 게임이죠. 그래서 주가가 워낙 빠졌을 때, 사셨을 때 이때 21년도 샀을 때는 이때 게임주가 고성장하고 실적이 다 몇 년 뒤에 실적이 다 반영된 상태니까 그것을 이제 그때 사니까 이제 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도 제가 작년 여름부터는 이렇게 샀을 때는 가지고 있으면 이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급락한 구간 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추세가 나와 있습니다. 추세가 나와 있을 때 함부로 팔면 안 되고요. 천천히 보여서 매물대는 25만 원부터 28만 원까지 있는데 이것을 아마 전체적으로 돌파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는 지금 27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걸로 보입니다. 27만 원 정도에서도 좀 더 올해는 이런 것도 실적이 괜찮아지는 것은 좀 상승이 더 할 걸 보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 27만 드리는데요. 보유를 해서 좀 더 그때 다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지금은 손절을 다 과거에 놓쳐서 손절가 과거에 이제 여기죠, 그죠? 그래서 이 손절가를 놓쳐서 그런 거죠. 45만이나 이 47,8만 손절가 놓쳐서 그랬으면 이 손절까지 다시 가려면 여기 27만 원 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호재라든 여러 가지 1분기까지 보고 올해는 그냥 지금 손절해서 더블 먹어야만 회복하는데 오히려 그보다는 보유해서 한 30만 내까지 갈 때 27만까지 보유해서 그때 다시 판단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크래프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서서히 놔준다고 하셨으니까요. 가격 구간 잘 메모해 두셨다가 조금씩 덜어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종목지들을 도와드렸고요.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 모시기 전에 오늘도 랭킹쇼 주제 4위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 5위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2kg을 넘게 먹었어요, 1인당 연간. 많이 잡수시는 국가인데 4위가 더 많이 드십니다. 4위는 어디입니까? 어딜까요? 프랑스. 와, 3.6kg? 여기는 훨씬 많이 먹네요. 3.6kg, 거의 1kg을 더 먹는 거네요. 아니, 여기 그러면은 한 달에 300g 정도 먹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네요. 이거 꾸준히 초콜릿을 섭취한다. 이 정도면 음식에 초콜릿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음식에도 들어가고 뭔가 프랑스가 또 디저트로 유명하니까 디저트에 초콜릿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그래요. 뭔가 프랑스 요리 이런 거 하면 디저트 같은 것도 같이 떠오르는데 그래서 프랑스가 네. 확실히 소비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초콜릿 많이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초콜릿 되게 좋아하는데 자주 먹진 않게 되더라고요. 왜요? 한번 먹으면 잘 먹어요. 그런데 네. 제가 원래 군것질 자체를 별로 안 하는 편이어서 그 땡기는 날 갑자기 막 초콜릿 많이 먹고 그리고 한동안 또 안 먹고 이런 편입니다. 또 이게 너무 달다 보니까 한 번에 먹기가 많이 먹기가 좀 물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많이 먹는 편이에요. 미나는 거는 자주 먹어요? 전 자주 하면 저는 달달한 것 중에는 초콜릿보다는 젤리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저도. 그쵸? 저는 지렁이 젤리만 맨날 먹어요. 근데 이게 원래 특성 중에 한국인 특징 중에 좀 쫀득쫀득한 걸 좋아하는 그런 게 있대요. 그렇군요. 젤리와 초콜릿. 그래요. 오늘은 그래도 초콜릿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서 먹을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의견들 나오고 있고요. 4위까지 공개드렸으니까 3위도 한번 맞춰보시죠. 네, 3위도 계속 좀 추측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다음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 투자 클럽 김봉만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바로 종목 진단을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함께 할 첫 번째 종목입니다. 유튜브 가람슬기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 하나 있어요. 대덕전자를 보내주셨는데 매수가부터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 28,00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대덕전자 지난해 11월이었죠. 2만 원대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2만 원대 위로 거의 3만 원 부분까지 쭉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조금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쯤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 줄지 한번 앞으로의 전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대덕전자입니다. 요거 한번 좀 쑥 갈 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주가가 좀 다른 그 전기전자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비하면은 약세죠. 이스페타시스가 일단 PCB 관련해서 대장이니까. 근데 이스페타 같은 경우도 저점은 나온 것 같은데 주가가 지금 막 작년처럼 뻗어 나가질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이 좀 있고, 그다음에 또 반도체도 지금 전체 업종 자체가 다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고, AI 관련 쪽이 최근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은 대덕전자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올해 시장에서 예상하는 영업이익은 한 800억 안팎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물론, 실적은 작년에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만은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230억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한 4배 정도 증가를 하는데 근데 시총이 지금 1조 2천억이다 보니까 이런 패턴은 이제 보통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보고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 이제 움직이냐면 한 1분기 지나고 나서 움직여요. 1분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이거 참고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작년에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주가가 찌글찌글했죠. 그죠? 1분기 한 중간 정도 가니까 거기서 이제 바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등 나오고, 이제 2분기 한 5월 달에 또 2차 저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한 4월 달에 5월 달 가게 되면 연간 실적이 다 이제 반영된다는 주가에.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는 상저하고죠. 그러니까 상반기 때, 원래 이제 IT 쪽은 1분기가 좀 비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반기 가게 되면 영업이익이 또 이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타이밍 잡는다 그러면 지금 10%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우선 이제 홀딩이죠. 지금 물타기 바로 하시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월봉 기준 했을 때는 지금 자리가 이제 맥점은 맞는데 35개월 선. 이번 달은 이제 거의 흐름이 안 나와요. 제가 보건데 거래가 완전히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추가를 해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눌러준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작년 11월 저점이 2만 원 초반인데 그 아래로 시장이 흔들어가지고 눌러준다 그러면 그때는 땡큐 하고 한 10% 더 매수를 해버리세요, 그냥. 근데 지금은 어정쩡한 자리란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작년, 그러니까 주가 차트 제가 미리 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3월 한 둘째 주, 그러니까 3월 만기 지나서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예, 타이밍상으로 그때 정도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 기업도 지금 굳이 뭐 손절할 필요성이 없고요. 홀딩 하시고 추가하셔가지고 만약 3만 원 위, 3만 원에서 3만 2천 원 정도 주게 되면 그때는 한번 차익을 하셨다가 다시 한번 보시면 저희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다소 좀 무겁게 움직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홀딩 하시고 추가하신다 그러시면 밑으로 확 눌렀을 때 땡큐. 예? 뭐 내일이라도 안 주면 3월 한 중순 정도 전후에 매수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전체의 전략은 예, 강력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덕전자 살펴드렸습니다. 강력 홀딩 의견 나왔거든요. 가격 구간까지 구체적으로 전해드렸으니까 꼭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비중도 잘 한번 판단해보시면 좋겠고요. 대덕전자였습니다. 네, 대덕전자 왠지 모르게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런 진단에서는 오랜만에 좀 언급이 된 종목인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김목만 전문가께서 출연을 해주시니까 채팅창이 아주 난리가 났네요. 언어의 마법사다. 초레이님이 언어의 마법사, 그리고 고독하고만님께서 이거 아이디인데 괜히 쫄리네요. 찌글찌글이라고. 그리고 복만이 형 작가급이다 이런 친근한 멘트부터 이거 거기에다가 이 가평 빠테리님 완파치 쓰리강냉이 패턴 언급도 해주시고요. 찌글찌글 아스날 최고님은 김복만 전문가 비유법이 진짜 웃기다. 근데 진짜 재밌긴 해요. 그렇죠. 네. 정말 매번 기대를 갖게 만드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언어 표현법 하나하나가 기가 막히신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종목 진단을 받는 게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가볼까요? 그렇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가보죠. 자,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다음으로는 삼성 비메모리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근데 이분 항상 이 아이디 때문에 삼성 갖고 계신가? 근데 삼성을 한 번도 외쳐주지 그러니까요. 않았어요. 야, 삼성은 말썽을 안 피운다는 건가요? 네, 아무튼 두산 테스나 들고 와주셨고요. 네. 48,225원에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어쨌든 반도체로 들고 계시는군요. 네, 맞아요. 반도체 파이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추가 매수 10% 더해서 중기로 보유해도 괜찮을지 목표가와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전문가님, 두산 테스나 지금 15% 보유 비중을 들고 계신데 10%가량 추가 매수하는 거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중기 대응 전략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두산 테스나도 지금 주가 이번에 밀리면서 시총이 지금 7천억대로 지금 낮아졌잖아요. 올해 영업이익이 한번 800억 넘게 예상되고 있고. 네, 최근에 보게 되면 주가가 작년 연말부터 작년 1월 달부터 1년 넘게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그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관하고 이제 외인들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장기죠. 그러니까 1년 이상 이런 추세를 이렇게 쭉 이어왔지 않습니까? 두산 테스나가 1년, 그러니까 작년 10월 저점 주고 나서 1년 넘게 추세를 이어왔던 종목이 1년 동안, 그동안 또 작년에 시장도 계속 변동성이 심했었는데 안 깼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거기서 터닝 나오고, 이 지지선에 터닝 나오고. 근데 1년 만에 딱 깨버리네, 이 라인을. 그럼 뭔가 약간 이제 주식이, 주가가 피로가 많이 느낀다는 얘기죠. 1년 만에 이탈했기 때문에. 그럼 통상적으로 이럴 때는 보통 한 이번 달까지는 조금 두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보통 1년 넘게 올랐기 때문에 기간 조정 주게 되면 요것도 참고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랬죠. 2020년도에도 여기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오르다가, 그죠? 예, 이탈하고 나서 보통 한두 달 정도 이렇게 행보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번 달에 바로 지금 들어갈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러니까 이번 달 안으로 한 5만 원까지 온다 그러면 한번 때렸다가 다시 보셔야 되고요. 추가하지 마시고.
이번 달 지나서 전 개인적으로 추가하신다 그러면 다음 달 정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문제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1년 넘게 주가가 저점에서 또 3배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보게 되면 저점 대비해서 기본 100% 올라오게 되면 한번 크게 눌림 주고 돌파 시에 다시 한번 두세 배 더 오른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상승한 마디의 절반 정도는 이제 주가가 기간 조정 줍니다. 특히 이제 이런 우량주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그래서 추가는 좋으신데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싸다고 해가지고 추가해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추가했는데 주가 갑자기 빨리 움직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추가했는데 추가한 작은 가지 더 안 빠지더라도 뭐 2달, 3달 이렇게 횡보해버리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회비용이 생기잖아요. 아시겠죠? 다음 달 정도 일단 보시면 되고 그 안에 만약에 한 5만 원에서 윗선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는 여기가 강한 저항이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단기간에 돌파는 좀 힘드니까 특별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우선은 그 방망이를 짧게 보시고 이 기업도 아마 1월 달, 그러니까 3월 달 지나가야 이제 1분기 실적 뚜껑 열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중기 추세 붕괴했던 것을 복귀해서 예, 상승 추세 이어나가지 않겠나 싶어서 가급적이면 한 3월 중순 이후 아니면 3월 말 지나서 예, 그때 다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홀딩인데요. 올라오게 되면 한 5만 원, 5만 1, 2천 원 단기 차익 그리고 추가 매수 하신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대덕선처럼 다음 달 정도 가서 그때 고려를 해보자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테스나에 대해서도 전략 세워드렸는데요. 일단 다음 달까지 가서 또 한 번 문의를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두산테스나까지 종목 진단해 드렸고요. 이쯤에서 다시 한번 랭킹 주제로 다녀와 볼게요. 네. 다음 중 초콜릿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는 에서 3위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프랑스, 영국보다 더 많이 먹는 국가입니다. 1년 동안 연간 소비량 기준이거든요. 1인당입니다. 네. 자, 3위는요?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아니, 앞자리가 이렇게 바뀌어요? 아니, 5%래요. 5.8kg을 우와. 소비를 하네요. 아니, 지금 2, 3, 4도 아니고 5로 갔어요. 게다가 6에 가까워요. 그러니까요. 그럼 하루에 뭐 얼마를 먹는 거예요? 독일 분들은 초콜릿을 밥에 발라 먹습니까? 아, 밥을 안 드시겠구나. 뭐 때문일까요? 그래, 독일이 초콜릿을 많이 소비한다. 이게 이미지가 약간 매칭이 잘 안 되긴 하는데 혹시 그 이유를 아는 분이 계시면 한번 남겨주시죠. 저희 너무 궁금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자, 희망 있는 행복님 3위 독일이고 그리고 러브스기님께서는 이제 미국 그리고 또 스위스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미국과 스위스의 1, 2위 정말 치열한 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총 소비량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 한 명이 한 해 동안 먹는 양을 지금 그렇습니다. 책정을 한 건데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1년 동안 5kg을 넘게 먹는 거예요. 많이도 드시네요. 고독하고만님의 해석은 이 잼을 발라 먹는 게 아닌가. 아니, 그리고 아스트랄님이 맥주에 초콜릿 넣어 그 브랜드 있잖아요. 그 맥주 중에 초콜릿 맛 나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아, 이런 해석도 가능하군요. 그러면 끄덕끄덕하게 됩니다. 독일은 왠지 다크로 드실 듯요. 그래요. 뭔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의 쌉쌀하게. 정말 이게 집단 지성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이제 약간 납득이 되기 시작하는데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건 1위와 2위입니다. 그거 하나 딱 궁금증 남겨보면서 진단을 더 이어가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다음 이번 어떤 종목은 종목인가요? 유튜브에 재영정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네. 자, 셀바스 AI 만나보도록 하죠. 자, 매수 가격이 딱 2만 원이고요. 10% 비중이십니다. 오늘은 뭐 보합 정도, 약보합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은가? 그리고 단기, 중기 대응, 길게 보는 종목은 아니신 것 같아요. 자, 셀바스 AI 상당히 좀 낮은 구간에서 최근에 좀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나왔던 저점들이 15,000원 구간대가 몇 번 나왔었고요. 이번에 지금 얼마 전에 바로 16,000원대 찍고 조금 이제 돌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추가 매수의 적기가 아닌가 확실히 거의 궁금해질 만도 합니다. 바로 여쭤보죠. 전문가님, 셀바스 AI 이거 다시 솟구칠 타이밍 된 건지 추가 매수 좀 어떻습니까? 자, 그 기술적으로는 그 다음 주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에 한번 위쪽으로 2만 원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 기업도 한 1년 가까이 지금 횡보잖아요. 그죠? 한 10개월 가까이. 그래서 10개월 가까이 횡보하면서 저점을 이제 이탈 안 했다는 얘기는
그 하단 라인은 이제 허용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이제 거래가 안 나오고, 예, 그런 실정입니다. 월봉 봐서는 패턴은 상당히 좀 깔끔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번 달에 조금 더 올려주면 좋고, 만약에 안 올려준다 하더라도 이런 패턴 사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달 정도가 기대가 되죠. 지금 수렴형 패턴이죠. 월봉에서도 돌파하고 나서 이 지지 맥점을 거의 1년 가까이 이탈 안 했다는 얘기는 뭐 하방보다는 상방적으로 뭐 이번 달에 안 움직인다 그러면 다음 달에 다시 한번 들어 올려주겠다라는 어떤 그 의미이기도 하겠죠. 예. 그래서 다른 건 다 좋아요. 주봉도 중기 60주선 3바닥 비슷하니까 3바닥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네. 이제 다음 주, 그래서 제가 이제 주봉에서 이번 주 후반 아니면 다음 주에 뭔가 방향성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1년 넘게 지금 3바닥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 확률적으로 이제 위쪽이겠죠. 이번 주 안 오면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위쪽으로 올려줄 수 있으니까 그대로 홀딩 하시고 올려준다 그러면 주가가 장기 이제 행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직전 고점 돌파는 또 쉽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손절 물량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래 보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주가 차트가. 네, 그래서 초단기는 직전 고점, 그러니까 22,000원 보시는데 그 단가를 돌파한다 그러면 작년 9월달, 10월달 여기 제법 거래가 터졌죠. 여기서 이제 많이 또 물렸네요 보니까. 그래서 24,000원, 5,000원 라인 정도. 그러니까 1차 22,000원 돌파 시에 24,000~5,000원까지 목표가 일단 설정하시고 좀 홀딩에 나가는 전략 크게 무리가 없겠다. 기간적으로는 다음 주 정도가 아마 좀 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셀바스 AI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역시나 우리 김봉만 전문가님이 진단을 해주실 때마다 많은 분들이 되게 즐거워하세요. 아니 이 멘트 저도 듣다가 갑자기 팡 터졌었거든요. 아스트랄님 냄새가 나는 차트 관종 등록. 그래도 차트 보고 냄새가 난대요. 와 어떻게 표현을 저렇게 재미나게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고독하구마님께서는 네. 누텔라 많이 먹는다. 독일. 이게 누텔라가 또 한때 핫했던 거 아세요? 이건 뭐 언제나 핫했죠. 크래커에도 발라먹고 그럼요. 식빵에도 발라먹고 뭐 여러 가지 조리법이 막 있었는데 독일 분들이 많이 드시나 봅니다. 저도 사실 잼 같은 거 진짜 거의 안 먹는데 네. 그 군대 전역하고 나서 마트 혼자 가서 누텔라 한 통 사와서 그거 매일같이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게 칼로리가 엄청나대요. 대단해요. 정말 엄청난 칼로리인데 그래서 악마의 잼이라고. 맞아요. 그때 그래서 밥을 안 먹고 그냥 그것만 먹었어. 진짜. 네, 살은 안 찌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꿀팁이네요, 꿀팁. 자, 그럼 계속 또 종목 진단 가보도록 할 텐데. 네. 자, 이번에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은 다음은 김은자님께서 네. 보내주신 아, 포스코DX입니다. 네. 포스코DX 69,000원에 10% 들고 계신데 포스코DX도 지금 앞자리가 좀 바뀌어서 네. 살짝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또 7만 원대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좀 빠르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포스코DX 이거 어떻게 할까요?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은 괜찮죠. 최근에 보게 되면 외인하고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개인 쪽에서 이제 매도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패턴은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 한번 위쪽으로 들어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단지 좀 무게가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총이 거의 막 9조 가까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제 어떤 뭐 재료 같은 거 선반영된 상태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선 짧게 한번 보시는 겁니다. 일단 121선 지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빠르면 내일에도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른 2차전지 관련 종목군도 마찬가지고 반등 시에는 65,000원 라인이 상당히 강한 저항입니다. 박스권 상단이 되겠죠. 우선 짧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한 10% 안팎 정도 단기로 보시고 만약에 66,000원을 종가선으로 돌파한다 그랬을 때는 그때 한 7만 원 라인 정도 그 라인까지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니까 지금 현재 이 종목은 장기적인 관점보다도 우선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고 만약에 2차 전지 보신다 그러시면 지금 이제 많이 밀렸던 대표 종목군들 있잖아요. 포스코 지금 퓨처엔 같은 경우가 오히려 자리는 더 좋습니다. 나중에 수익도 더 많이 줄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선 단기적으로 65,000원, 6,000원 돌파 시에 7만 원 정도 홀딩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DX 홀딩할 보자라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아니 채팅창에 마지막에 재밌는 게 좀 많네요. 아니 이 범죄도시에서 악역으로 출연했던 우리 강혜상이 채팅창에 등장했어요. 극 중에 굉장히 무서웠던 분인데 강혜상님 너 냄새 난 거야. 이거 극 중 대사 아니에요? 무서운데요? 자 그리고 칠리소스님, 미나앵커님 옆에 이상하게 쳐다봐요. 이상한? 제 옆에는 지금 창호앵커님밖에 없는데요. 이상한 게? 이런 그림인가요, 이상하게 지금? 쳐다봐요. 그래요? 미나앵한테 초콜릿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네, 합정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아마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뭐 이상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초콜릿을 이쪽 창호앵커님한테 맡겨놓고 갈 테니까요. 여러분, 창호앵커님 마주치면 창호앵커님한테 받아가시면 됩니다. 창호와 초콜릿 공장인가요? 맞는데요. 네. 윌리미나. 윌리미나. 초콜릿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 1위와 2위까지 보고 마무리할게요. 네. 자, 과연 진짜 스위스가 더 많이 먹을까요? 아니면 미국일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1위와 2위는 어떻게 될까요? 오! 우와! 와, 근데 스위스가 우와. 압도적으로 많이 먹긴 하네요. 아니 무슨 한 명당 11kg을 먹는다고요? 11kg. 이거 한 달에 1kg씩 먹는 거잖아요. 저 그러면. 왠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스위스 요리 중에 퐁듀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초콜릿을 맨날 이렇게 그걸 주식으로 흘려내리니까. 먹으니까. 아니, 그걸 하루는 치즈 우와. 먹었다가 하루는 초콜릿 먹었다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와, 한 달에 1인당 1kg씩 초콜릿을 먹는 나라 스위스가 1위였습니다. 그러네요. 한 달에 1kg씩. 대단합니다. 이만큼 약간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늘을 먹는 그런 느낌일까요? 그런데 네.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네. 대단합니다. 하루에 진짜 초콜릿 우리 보통 먹는 거 하나씩 계속 먹는 정도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뭐 대단하네요. 놀랄만한 데이터 하나 확인하면서 오늘 이렇게 랭키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전해드릴게요. 네. 오후 4시에 진짜 쉬운 진단 통해서 종목 진단 해드리죠. 매주 금요일에는 포트폴리오 통째로 봐드립니다. 02-2128-3388 여기로 포트폴리오 진단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아쉽지만 오늘 랭킹쇼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